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13번부터 15번까지 순서대로 맞게 배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입니다. 자, 13번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환경보호를 위해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사람들이 용기에 든 물품을 사려면 빈 통을 준비해 가야 한다. 빈 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게에서 통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이 가게에서는 밀가루나 샴푸 등을 커다란 용기에 담아놓고 판매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용기라는 말이 나왔고요. 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용기하고 통은 같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샴푸가 있습니다. 샴푸가 있는데요. 샴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진짜 샴푸죠. 진짜 샴푸를 내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이거는 뭐죠? 이 밖에 있는 것은 통이라고 그러고요. 이 통을 용기라고 얘기하죠. 자, 1번 용기에는요. 이런 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통을 용기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courage, bravery 뭐 이런 것들을 용기, 용감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통과 용기를 이제 알았고요. 자, 보통 가게에서는 이렇게 판매합니다. 통이 있고요. 즉 용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물이 있죠.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게는 특별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큰 통, 큰 용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샴푸, 밀가루, 식용유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통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이렇게 담아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가게죠. 이 가게에 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통을 가지고 가서 샴푸 주세요. 샴푸를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빌려주다. 이 가게에서 빌려주는데요. 빌려주다를 다른 말로 대여라고 얘기하죠. 대여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게는 왜 이렇게 합니까? 환경보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통을 사용하면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통을 사용하지 맙시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다시 쓸 수 있는 통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가게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나와야죠. 이 가게에서는 밀가루나 샴푸 등을 커다란 용기에 담아놓고 판매합니다. 이게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용기에 든 물품을 사려면 빈 통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이게 3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고 싶어요? 통이 없어요. 괜찮아요. 빌려줍니다. 대여해줍니다. 대여해 주기도 한다. 이게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다, 라, 나, 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쉽나요? 어려워요? 제가 중국어를 공부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세요. 임준 선생님이 있잖아요. 자, 다음은 14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요금을 내려고 보니 가방 어디에서도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 요금을 내는 거 보니까 아마 버스나 지하철을 탄 것 같아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나에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어주셨다.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뛰어가서 탔다. 버스를 타고 요금을 내려고 했네요. 그냥 내리려는데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대신 요금을 내주셨다. 그래요. 버스를 뛰어가서 탔어요. 그리고 요금을 내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요금을 내주셨네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요.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버스 해서 버스를 탔죠. 버스를 타고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없어서 지갑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시 내리려고 하는데 저기요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불렀어요. 제가 내드릴게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돈을 내주셨죠. 그러면 왜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주머니가 밝게 웃으시죠. 환하게 웃으시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먼저요. 버스를 뛰어가서 탔다.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뛰어가서 탔습니다. 자, 이게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요. 요금을 내야죠. 요금을 내려고 보니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2번이 되겠죠. 그냥 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잠깐만요. 제가 대신 낼게요. 라고 아주머니가 대신 내주셨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밝게 웃어주셨어요.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밝게 웃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답은 다, 가, 라, 나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겠구나 라고 상황을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 맞추기 마지막 문제 1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쉬어도 떨림이 계속된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쉬었어요. 하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쉬세요. 그런데 계속되면 마그네슘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눈밑 떨림의 주된 원인은 이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바꿔봅시다. 이유는 피로입니다.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푹 쉬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푹 쉬어도 떨림이 계속돼요.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자, 이런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땅콩, 호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바나나를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은 눈밑이 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누구나 이 눈밑이 떨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떨리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기 때문에 쉬면은 증상이 완화된다, 괜찮아진다, 적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쉬었어요. 하지만 떨림이 계속돼요. 쉬어도 떨림이 계속되면 마그네슘이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견과류나 바나나를 먹으면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바나나를 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누구나 한 번쯤 눈 밑에 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이유는요, 피로 때문입니다.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세요. 쉬면 됩니다. 그런데요, 쉬어도 떨림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마그네슘 때문입니다. 이게 3번이 되겠죠.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이런 음식을 드세요. 이런 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라, 나, 가, 다 이렇게 순서대로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3번부터 15번까지를 풀어봤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중국어를 공부할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계속 연습해 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16번, 17번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